살아가다 보면 가장 지치고 허무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애써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는데 상대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내 뜻을 왜곡하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니,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너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었어. 하지만 대개 결과는 더 큰 오해와 피로뿐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논하며 이런 상황을 깊이 경계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막힌 사람과 논쟁하면 시간과 기운을 잃는다라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설득하려 해봐야 상처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가족 모임에서 늘 형과 부딪혔습니다. 형은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말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도 형은 네가 나를 무시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이 남성은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더 부드럽게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자료를 가져와 설득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더 큰 분노와 냉소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쳐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정약용의 글에서 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을 통해 깨닫지 않는다. 스스로의 때가 되어야 한다. 그 문장을 읽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형은 스스로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말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제야 그는 설득을 멈췄습니다. 필요한 말만 전하고 논쟁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면 미소 지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뒤로 형과의 갈등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형이 바뀐 게 아니라 자신이 불필요한 싸움을 멈췄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더 잘 설명하면 상대가 결국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듣지 않으려는 귀와 다친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바위를 향해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스며들겠지 믿지만 대부분 허무한 노력으로 끝납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의 안경으로 듣는다. 상대가 이미 자신의 욕망과 감정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말은 그 필터를 통과하며 전혀 다른 뜻으로 왜곡됩니다. 여러분이 진심을 다할수록 오히려 더 크게 오해를 사기도 하지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끊임없이 내 의견을 부정하는 동료, 가족 중에서 늘 남 탓만 하는 사람, 혹은 친구 중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상처받았다고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 진심은 전달되지 않을까? 왜 나는 계속 설명해야만 하는가?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힘이 빠져가는 몸과 마음을 헛된 설득에 쓰지 않습니다. 그 힘을 자신을 위해 남겨둡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 마음의 고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이해시키려 하지 말라. 그들과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여러분의 삶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정약용이 가르쳐준 지혜로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을 꿰뚫고 여러분을 지켜내며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전에 끌려가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차근차근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누군가와의 끝없는 설득 싸움 속에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지혜로운 한마디를 함께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마주하는 인간관계 중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친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묘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한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리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아껴둔 돈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찾아와 도와주겠다며 가게 일에 참여했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니는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했습니다. 네가 날 무시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나이 많다고 무시하니? 여동생은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손님이 이렇게 원하셔서. 그러나 돌아온 건 언니의 더 큰 서운함과 비난뿐이었습니다. 결국 동생은 매일 밤 울며 고민했습니다. 내가 더 잘 설명하면 괜찮아질까? 조금 더 참고 친절하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언니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오해가 쌓여 가족 관계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때 그녀가 깨달은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었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신의 틀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약용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 때는 아무리 옳은 말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처럼 상대의 문이 닫혀 있는데 아무리 열쇠를 바꿔 끼워 넣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직장인이 팀 프로젝트에서 상사와 크게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사는 자신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늘 네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그래. 너 때문에 일이 꼬였다라고만 했습니다. 직원은 증거를 들고 가서 차분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메일 내역, 일정표, 회의록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완벽했으면 애초에 문제가 안 생겼겠지. 이 상황에서 직원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사실과 논리로 무장해도 스스로 책임을 질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 모든 설명이 공격으로 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다시 떠오릅니다. 자기 마음이 흐려진 자는 깨끗한 물을 보아도 탁하다 한다. 결국 상대의 마음 상태가 모든 대화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흔히 설득이라는 단어에 갇혀 삽니다. 내가 더 잘 말하면, 자료를 더 많이 모아가면, 진심을 다하면 상대가 언젠가 내 뜻을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해는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진실보다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데 더 집중합니다. 자존심, 두려움, 욕심이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한 편지에서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귀가 닫힌 자에게 말하는 것은 벽에 대고 노래하는 것과 같다. 벽은 노래를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선율이라도 그저 부딪혀 돌아올 뿐입니다. 여러분의 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닫힌 마음 앞에서는 그저 허공에 흩어질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 직장에서, 친구와의 대화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를 끝없이 되묻던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진심을 오해하는 그들의 귀와 마음은 지금 열려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째, 필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정이 격해질 때는 한 발 물러서며 대화를 멈춥니다. 셋째, 상대가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남긴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끝없는 논쟁을 벌일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지치게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상대의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그 마음에 닿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이혼 후 1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 다시 잘해보자. 아이를 위해서라도 재결합하자. 처음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전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관점만 고집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면 곧바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너만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몰라. 그는 여러 번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끝없는 자기 합리화와 책임 전가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내 말에 귀를 닫고 있구나.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두고 돌담에 물을 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돌담은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내릴 뿐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애써 흘려보낸 말과 눈물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직장인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같이 일하게 된 동료는 늘 부정적으로만 반응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면 그건 안 될 거야. 일정표를 만들어도 그렇게 해봤자 늦어질 거야. 심지어 작은 성과를 내도 우연이겠지 하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는 처음엔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벽을 허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동료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상대의 시선과 마음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지요. 이럴 때 우리는 더 많이 말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을 느낍니다. 내 진심을 알면 바뀌겠지.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다친 자와 논하면 결국 스스로 상처 입는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친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잃습니다. 존중받지 못한 채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는 관계는 자존심을 깎아먹고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친절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양보를 약함으로 해석합니다. 진심을 쉽게 주는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이용할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친절을 함부로 베풀지 않습니다. 특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친절보다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첫째, 내 감정의 균형입니다. 둘째, 나를 지키는 선입니다. 셋째,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힘입니다. 한 상담 현장에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려 애쓸수록
우리는 더 깊이 상처받는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삶을 보호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가치는 아닙니다. 특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지속될수록 고통이 커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조언했습니다. 마음을 닫은 자를 바꾸려 들지 말라. 바꾸려 할수록 자신이 흔들린다. 그는 이미 수백 년 전 우리가 지금 겪는 인간관계의 고통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더 이상 자신을 소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가 아닌 벽에 대고 외치는 건 여러분의 시간과 존엄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멈출 때를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과 거리두기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처럼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맞추려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더 깊은 인간 본성의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끝없이 씨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등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금세 알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니 그 뿌리가 이미 굳어져 있으면 어찌 쉽게 바뀌랴?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려줍니다. 성격과 세계관은 한순간의 설득이나 설명으로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첫째, 본성의 벽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본래 타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고 타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이들은 대화를 이기기 위한 논쟁으로만 이해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근거를 들어도 그저 반박할 틈을 찾을 뿐입니다. 둘째, 감정의 벽이 존재합니다. 분노, 질투, 열등감, 피해의식 같은 감정은 사람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감정이 먼저 끓어오르면 이성은 뒤로 밀려납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 싸움이 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그 감정의 파도 위에서는 당신의 말이 닿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이익의 벽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진실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 사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거짓을 붙들기도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실을 제시해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가 손해볼 수 없다는 방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벽을 뚫으려 애쓰는 것은 결국 내 정신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돌담에 물 붓지 말라는 조언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한 말입니다. 벽은 벽일 뿐 물을 부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도 같은 통찰을 줍니다. 사람의 신념은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신념을 바꾸려 할 때 사람은 자신을 공격당했다고 느끼며 방어적으로 굳어집니다. 이른바 확증 편향이 작동해 자신의 입장을 지켜내려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결국 설명할수록 그들은 더 단단히 닫혀버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으려 애써 설명했지만 오히려 상대는 더 공격적으로 굴었던 순간 내가 친절히 해명할수록 그들이 비웃거나 그럴 줄 알았다라며 자기 입장을 강화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두 가지 심리가 생깁니다. 하나는 자존심을 되찾고 싶어 더 설명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끝까지 이해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우리를 더 깊은 소모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을 아끼고 어리석은 이는 말을 쏟는다. 이 말은 단순한 침묵 예찬이 아니라 상대의 한계를 정확히 보고 내 마음을 지키라는 충고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비슷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는 것은 길 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 우리는 종종 착함과 인내를 착각합니다.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관계 유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관계는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경계 없는 선의는 내 자존을 무너뜨리고 상대의 무례를 키울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지쳐 있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이미 그 관계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혜는 포기에서 시작될 때도 있습니다. 멈추고 거리를 두고 내 삶을 지키는 선택이야말로 진짜 용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약용과 철학자들이 전하는 지혜로운 말하기와 침묵의 힘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본 현인들은 한결같이 말의 힘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말하지 말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지혜의 핵심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말을 아끼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목을 죄게 된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타인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경험에서 나온 이 경고는 오늘날 인간관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째, 무의미한 설득은 스스로를 소모시킨다는 교훈입니다. 정약용은 우매한 사람을 깨우치려 했으면 결국 내 마음만 다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성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주장이나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는 태도입니다. 둘째, 침묵은 힘이며 단호한 선 긋기다라는 통찰입니다. 정약용은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답이다라고 했습니다. 침묵은 무기력이나 패배가 아니라 여기까지다라는 경계를 세우는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진흙탕 싸움에 발을 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은 그 싸움의 장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현입니다. 셋째, 말은 신중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진실하고 유익하며 적절한 때에 말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아무에게나 모든 진심을 내어놓지 말라는 경계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는 아무리 옳은 말도 독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철학자들의 통찰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는 입을 닫아라. 그것이 평정심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타인의 생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데 힘을 써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심리학적 연구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설득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인지 부조화를 심화시키며 오히려 상대가 자신의 믿음을 더 강하게 방어하게 만듭니다. 즉, 설명할수록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태도는 명확합니다. 첫째, 상대가 대화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둘째,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진심을 함부로 던지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무례하거나 왜곡하는 말에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을 닫은 자와 논하지 말라. 바람이 벽을 지나가듯 그대의 말도 흩어질 뿐이다. 그는 관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결코 비겁함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고 성숙한 자기 보호였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설명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면 존재가 왜곡될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은 한두 번의 오해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수십 번 설명해도 귀를 막는 사람은 애초에 내 이야기를 들을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이에게 설명하려 들지 마라. 그들은 너를 오히려 바보로 만들 것이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삶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반응뿐이라 했습니다. 상대를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를 지켜야 합니다. 대화의 방향, 말의 깊이, 나의 감정 소비를 조절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결국 현명한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계 없는 친절이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압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지혜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든 통찰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태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습관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첫째, 대화의 문을 여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깊은 이야기를 하기 전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질문을 던져보고 상대가 호기심과 존중으로 반응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대화가 시작도 전에 비난이나 조롱으로 돌아온다면 그 순간부터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례가 아니라 건강한 자기 보호입니다. 둘째, 침착한 침묵을 활용하는 법을 익히세요.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논쟁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자신의 주장에 더 매달립니다. 그때 침묵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아주고 관계의 균형을 되찾아줍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처럼 돌담에 물을 붓지 않는 것은 현명함의 상징입니다. 셋째, 짧고 단호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길게 설명할수록 감정만 소모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당신의 생각을 존중하지만 나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이 대화는 여기까지가 적절하겠네요. 짧고 담담한 표현은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감정 관리에 힘을 기르세요. 대부분의 소모적 대화는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길어집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끝내 후회할 말을 하게 되죠. 이때 잠시 숨을 고르고 호흡을 3번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감정이 잦아들면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 삶의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야 합니다. 모든 인연이 소중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를 소모시키고 존중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 삶을 지치게 만드는 관계라면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악연을 억지로 이어가면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지만 내 삶을 위해 내린 단호한 선택은 결국 나를 지켜줍니다. 여섯째, 선택적 친절을 실천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 하지 말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친절은 귀한 자원입니다. 아무에게나 무제한으로 주면 가치가 희미해지고 진심이 소모됩니다. 진짜 친절은 내가 지켜야 할 선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착한 사람 기버이 성공하려면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계 없는 착함은 착취를 불러오지만 지혜로운 착함은 자기 보호를 전제로 합니다. 이처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는 것은 차갑거나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존중과 마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내 반응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정약용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잡는 것이 인생을 가장 고단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 지혜를 작게나마 실천해 보세요. 대화의 문이 닫혀 있다면 애써 두드리지 말고 내 삶의 평화와 존엄을 지키는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서세요.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성숙한 선택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오늘의 핵심 교훈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말하기 습관을 따뜻하게 제안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과 통하고 싶어 합니다. 오해를 풀고 진심을 알리고 상대를 설득해 관계를 지켜내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과 끝없이 씨름하는 일은 내 마음과 시간을 갉아먹을 뿐이라는 것을. 첫째, 본성의 벽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려는 귀를 열 수는 없습니다. 이들을 설득하려 애쓰면 내가 지칠 뿐입니다. 둘째, 감정의 벽에 갇힌 사람과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분노, 피해의식, 질투가 가득 찬 사람에게 이성적인 대화는 닿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사실이 아니라 감정 싸움이 됩니다. 셋째, 이익의 벽을 가진 사람은 진실보다 자신의 유리함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자신이 손해볼 수 없다면 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벽을 마주한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결국 내 자존심과 평온을 잃게 만듭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돌담에 물을 붓지 말라는 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태도는 설명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어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없다면 굳이 내 진심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단호한 선택입니다. 또 하나, 경계 없는 친절은 미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에너지와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나누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친절이며 내 삶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끝없는 설득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나요? 그 관계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지치고 상처만 남기고 있나요? 만약 후자라면 이제는 멈추어야 할 때일지 모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닫은 자와 논하면 스스로를 잃는다. 쇼펜하우어도 덧붙였습니다. 어리석은 자와의 논쟁은 그를 설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내 시간을 잃게 한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소모를 멈추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보세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침묵과 단호함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지키는 작은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어떻게 대응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태도로 자신을 지키고 싶은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는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평온하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